안녕하세요 여러분, 라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데노 건폼 앤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럼 가면라이더 데노 건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모타로스, 우라타로스, 킨타로스 다음으로 료타르에게 빙의한 이마진 료타로스와 함께한 형태로서 한방 한방이 강력하고 심심할 수 있는 전투 스타일을 춤과 함께 승화시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또 하나의 데노입니다. 너 쓰러트려도 되지? 대답은 듣지 않겠지만 이라는 말을 주로 하며 잼미니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긴 했지만 앞서 등장했던 3명의 이매진들보다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럼 가면라이더 데노 건폼 앤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건 역시 이 플랫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서 소드폼, 로드폼, 그리고 엑스폼에서도 누차 봐왔기도 했고 가장 기본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.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형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어깨가 없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. 가슴 장갑이 굉장히 휑하다. 그리고 머리가 민둥산이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. 그리고 그나마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리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굉장히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볼만한 부분이 없다. 그래서 바로 파츠 교체를 통해서 데노 건폼으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허벅지에 있는 이 검은색 패널을 보라색으로 바꿔줍시다. 자, 이렇게 패널 부분을 보라색으로 변경시켜줬고요. 그리고 이제 덴가시아 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시켜서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좀 더 깔끔한 변신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상체 변형입니다. 상체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장갑,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장갑, 위쪽에 있는 목장갑, 그리고 이 기다란 파츠를 따로 사용해서 변형을 시켜주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어깨 장갑도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양 어깨를 전부 다 바꿔주셨다면은, 자, 그리고 얼굴 파츠까지 건폼으로 바꿔주시면은 완벽하게 폼 체인지가 끝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까지 건폼 완성시켜봤고요. 이제 나머지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.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덴가시아 건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역시 이쪽 건모드 같은 경우에도 색깔 자체가 많이 있지 않아서 많이 심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조형 자체만큼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. 당연히 스티커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전부 다 총 8개씩 붙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조그만 실들이 붙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이 순간적으로 벗겨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취급 주의 꼭 해주시길 바래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류타로스의 패트지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써 이제 모모타로스, 우라타로스, 킨타로스, 류타로스의 계약전 이미지가 전부 보이게 됐네요. 그리고 이 류타로스의 패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께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 앞쪽에다가 연결시켜서 전시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손 파츠들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 파츠가 빠질 수가 없죠. 너 쓰러트려도 되지? 대답은 듣지 않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 파츠 하나가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라이더 패스를 쥐고 있는 손 파츠 하나와 라이더 패스도 함께 부속이 되고 있었고요. 그리고 편손도 각각 한 세트씩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장을 줄 수 있게끔 무장용 손파츠가 하나 부속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무장용 손파츠 같은 경우는 살짝 꺾인용 손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포인트였고요. 그리고 반대편 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 손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손파츠가 하나 더 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풀차지 연출까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건폼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일단은 건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컬러링 자체가 보라색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류타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용의 모습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현재 노란색으로 보이는 파츠들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. 용의 수염같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 잘 보이시고 계시나요? 특히 이 노란색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. 다른 파츠들보다는 조금 파츠가 파손될 것만 같은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아요. 이런 부분은 참 괜찮았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류타로스의 보관이라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V자 형태의 눈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었습니다. 보라색 클리어 파츠에다가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려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리고 유일하게 실이 붙는 부분이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초록색 부분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어서 흉부 장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흉부 장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먹선을 조금 넣어줬습니다. 먹선을 안 넣어주니까 뭔가 느낌이 많이 안 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먹선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줬습니다. 이전에 제가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 같은 경우에는 먹선을 잘 안 넣어줬었는데 류유키 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슴 중앙 부분 자체는 먹선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 맛이 꽤 쏠쏠했고요. 그리고 어깨로 넘어가는 이 용의 발톱과 보호주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꽤 예쁘게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조형은 참 괜찮았습니다만 실이 붙는다 하면 이제 이 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줬다면 좀 더 좋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스티커 실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장갑 뒤쪽을 보게 되면은 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소드폼의 앞쪽 장갑을 이렇게 실로 구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소드폼의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도 어깨 장갑 자체는 크게 쓰기는 합니다만 여기 붉은색 부분도 스티커 실을 쓰고 있습니다. 스티커 실 내부에 있는 보라색 파츠로서 파츠 하나를 끼운 뒤에 그 위에다가 붉은색 실을 덮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깨 뒤쪽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 실이 쓰인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류타로스 건폼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점등되고 있는 실을 붙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 파츠를 쓰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건폼의 가장 특징적인 외형들을 봤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저희가 봤던 소드, 로드, 엑스폼과 전부 다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가동 같은 경우는 좌우측으로 뭔가 걸린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. 역시 양옆에 있는 이 가슴 장갑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.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카리스마 있게 숙여지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유의 류타로스 이렇게 살짝 못 꺾는 느낌, 이런 느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가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소드폼에 어깨 장갑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위로 올라가는 가동폭 자체는 90도가 약간 안 된다는 느낌이 강했고요. 이도 당연히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슴 장갑을 앞쪽으로 최대한 가져와서 반대편까지는 닿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죠. 다만 이제 어깨를 잡고 회전을 하려 하면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둘로 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. 자, 이어서 손목 같은 경우는 회전 자체가 잘 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허리 가동 같은 경우는 슉슉 회전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위아래 가동 살짝씩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봐야겠죠. 고관절 기믹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래로 내려와주는 기믹이 있습니다. 이 기믹을 통해서 옆쪽으로 크게 움직이고요. 앞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뒤쪽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. 이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하나, 둘로 해서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허벅지 장갑 회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. 자, 이어서 발목으로 넘어옵시다. 발목 같은 경우는 저번 엑스폼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을 살짝만 빼서 가동 영역을 좀 더 늘려주신 다음에 움직여주시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웬만해서는 가동을 취하실 때 이렇게 약간씩 빼주셔서 취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래요.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데노 건폼 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번 건폼의 런너를 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내가 데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소드폼의 런너와 건폼에 수출가 된 런너 몇 장만 붙이면 구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윙폼보다 더 빠르게 뽑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, 차오! 안녕!